안녕하세요. 딥다이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는 부동산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, 이 책에 대한 서평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마침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이기도 하고요. 요즘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보다는 좀 객관적인 기준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바로 이 서평이 그 지점을 다룹니다. 데이터를 통해 시장을 보자. 중요하죠. 근데 동시에 데이터만으로는 또 뭐가 부족한지 그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저희 목표는 이 서평의 핵심을 잘 뽑아내서요. 청취자분께서 부동산 정보를 보실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도록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서평은 일단 이 책의 핵심 메시지, 부동산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다. 이게 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인지부터 시작합니다. 그쵸? 네, 맞습니다. 시장이 막 감정적으로 휘둘릴 때 데이터가 어떤 객관성 또 논리의 중심축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. 네네. 특히 서평에서 좋게 보는 건요. 이 책이 단순히 거래량, 호가 이런 표면적인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그 이상을 본다. 네, 예를 들면 통화량, M2라고 하죠.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나 아니면 기준금리, 주택 공급량, 또 가구수 변화 같은 좀 거시적인 지표들이요. 이런 것들이 부동산 지수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걸 추적하는 하나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. 구조적인 틀. 네, 이걸 통해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그냥 떠도는 소문이나 단편적인 뉴스보다는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데이터로 일종의 객관적인 방어막을 치는 셈이군요. 근데 흥미로운 게 서평이 바로 그 데이터의 덫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요.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? 데이터가 함정이 될 수도 있다. 네,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지는데요. 서평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데이터 시차, 그러니까 데이터 렉 문제예요. 데이터 시차요? 네, 우리가 보는 공시 지표나 실거래가 데이터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과거의 기록이라는 거죠. 이미 일어난 일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. 아, 그렇죠. 아무리 최신 데이터라고 해도 그게 집계되고 발표되는 사이에 시장은 또 변했을 수 있으니까요. 정확합니다. 그걸 모르고 데이터만 믿으면 뒷북을 칠 수도 있겠네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래서 데이터만 보고서는 시장의 변곡점, 인가 추세가 확 바뀌는 지점을 놓치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대응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죠. 데이터가 항상 시장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선행 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. 일리가 있네요.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? 두 번째는 행동 경제학적 변수입니다. 행동 경제학이요? 네.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실 예측 불가능한 정책 발표라던가 아니면 패닉 바잉처럼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리는 집단 심리에 의해서 순식간에 방향이 바뀌기도 하잖아요. 아, 그쵸. 그런 경우 많죠. 네, 이런 비정량적인 요소들, 그러니까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나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같은 것들은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실시간으로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. 시장이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데이터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데이터 분석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네요. 그럼 이 책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? 데이터에 함정이 있다면 이 책을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 거죠? 네, 그래서 서평은 이 책이 데이터 리터러시의 바이블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. 아, 바이블이다. 네, 그러니까 왜 데이터를 봐야 하는가,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, 여기에 대한 아주 탄탄한 기초 그리고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시장 분석의 끝으로 보면 안 되고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요. 시작점이요? 네, 아마 청취자분께 드리는 핵심 메시지도 이 지점일 겁니다. 이 책의 데이터 분석 틀을 일단 기본으로 갖추는 건 좋은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. 시작점이라는 건 그 위에 뭔가 더 쌓아 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걸 더해야 할까요? 그렇습니다.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데이터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?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서평에서는 데이터 분석 능력 위에다가 정책적 역발상 같은 걸 결합하라고 제언해요. 정책적 역발상이요? 그건 뭔가요? 가령 정부 정책이 발표됐을 때 그 정책이 의도와는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까? 이렇게 예측해보는 시각이죠. 그리고 또 확률적 사고, 과거의 데이터 패턴이
미래에도 과연 똑같이 반복될까? 그럴 확률은 얼마나 될까? 이걸 좀 냉정하게 따져보는 접근법입니다. 아,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. 맞습니다. 이런 통합적인 분석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 통합적 분석을 위한 가장 견고한 초석을 놓아준다, 이런 평가고요. 와, 결국 데이터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되 동시에 데이터의 시차라던가 심리적 변수 같은 한계도 명확히 알고 또 정책 변화 같은 다른 요인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입체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오늘 정말 유용한 관점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데이터를 그냥 읽는 기술을 넘어서서요. 그 데이터가 진짜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넓은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또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부분까지 질문하는 능력.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네, 좋습니다. 만약에요,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과 똑같은 데이터 분석 틀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, 그래서 모두가 좀 비슷한 예측을 하기 시작한다면,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어쩌면 그 집단적인 행동 자체가 또 다른 종류의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거나, 혹은 또 다른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함정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? 오, 흥미로운 질문인데요? 네.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 얻으신 통짜를 바탕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